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이 말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라는 말인데요. 혹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되도록 이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겠죠.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사실 이 파는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인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슨 음식에도 다 들어가는 그런 채소이죠. 맞습니다. 무병장수하고 늘 평생을 함께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요즘 참 이 황혼이온, 중년기 이후에 이혼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 오늘은 여러분에게 왜 이혼을 하면 안 되는지, 특히 이 이혼이 중년기 이후라면, 또 현재 충분히 여유 있는 삶을 살고 계시지 못하다면 왜 이혼하면 안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현재 수많은 중년 이후의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며, 또 성격적인 문제, 외도에 관한 문제, 폭력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이혼에 관한 문제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이제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운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운을 얻기 위해서는 음양이 합쳐져서 그 영향력이 살아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또한 인간의 삶에는 큰 대운이 한 번, 중간의 운이 한 번, 작은 소운이 한 번 오게 되는데, 이 음양이 합쳐져서 그 기운이 잘 살아나게 되면 이 운이 많게는 6번까지,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3번은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 제가 늘 가정이 화목해야 운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두 부부가 화목하고 마음이 잘 합쳐져서 행복하다면 이 운이라는 것은 최대한 6번까지 올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의 운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 운을 우리 사주학에서는 궁합에서 찾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결혼 초기시라면 새로운 짝을 찾아 새로운 사이클의 운이 적용되겠지만요, 이미 오래도록 같이 살아온 부부시라면 이 운의 사이클은 이미 여러분에게 맞춰져서 작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이미 충분한 운을 누려서 부유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시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나, 지금껏 고통스러운 삶, 어려운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시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운을 걷어차고 새로운 고생의 길로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힘들게 기다리셨던 그 운을 얼마 두지 않고 버리시고 새로운 운을 또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외로움은 불행을 만듭니다. 어쩌면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외도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주는 분들 말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거 저는 절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이 폭력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불행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물론 직접적인 폭력은 신체적인 위험을 주며 배우자의 외도는 정신적인 폭력으로 심리적인 위험을 주기에 그러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8가지로 나누었고요. 그 고통의 이유를 우리의 성냄, 욕심, 어리석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간의 불행 중 가장 힘든 것을 외로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분명 외로워지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는 또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일 것이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이 황혼 이혼, 중년 이후의 이혼의 결심이 여러분의 어리석음,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성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결정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가장 큰 고통인 외로움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세 번째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양보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분명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 사회입니다. 네, 서양의 개인주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 결심은 분명 여러분들 자식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자식들은 분명 여러분들의 분신이고 여러분이 세상에 남기고 가야 할 여러분의 흔적입니다. 이 자식들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 불행한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또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 앞으로 자신의 삶에서 목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면 여러분의 생각 다시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힘드신 만큼 여러분의 배우자도 지금껏 힘든 생활을 해왔다는 것 인정해 주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마음이며, 이것은 또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삶의 만족도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며 서로의 양보에 의해 올라가게 되는 것이겠죠.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 나의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내 자식들의 삶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요즘 부쩍 급증하고 있다는 황혼이혼, 중년기 이후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또 노년기 생활의 길어짐으로, 또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조선시대를 통틀어서요, 이혼한 쌍은 3쌍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참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죠. 왜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없었겠습니까? 왜 곁에만 다가오면 소름이 돋아나는 그러한 경우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한 선택을 되돌리는 것보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훨씬 컸기에 우리 조상님들은 그러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자식들도 모두 인정하고 자신도 그 운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있고, 이 외로움 역시 얼마든지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모를까, 이 중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대신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듦은 다른 무엇인가로 보상받는 방법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네, 취미생활을 한번 시작해 보시던가요? 또 새로운 사회활동을 한번 시작해 보시던가요? 아니면 새로운 배움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으로 이를 메우시면 어떠실까요? 그리고 또한 서로의 단점보다 장점을 찾으시려는 그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물론 배우자의 그동안의 노력과 희생, 또 배우자도 그동안 힘들었을 삶에 대해 이해해 주려는 노력, 서로 같이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네, 맞습니다. 부부는 서로 소금 같은 존재이며 파 같은 존재이며 그림자 같은 존재이기에 이런 말씀을 드렸으며, 또한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행복한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늘 행복과 사랑, 번영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